오늘 2차전지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LNF가 15% 급락하면서 하락을 주도하는 측면이 있었는데요. 포스코 퓨처엠이 6% 하락, 에코프로비엔 마이너스 5%, LG엔솔 마이너스 5%, 에코프로 마이너스 4.6%, LG화학 마이너스 3.48%, 삼성 SDI 마이너스 2.1인데 LNF만 유난히 많이 빠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6월 16일에 공시된 신주 인수권부 사채 발행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간단하게 보면 총 3천억 원 규모의 만기 5년 표면 이자율 연 1%, 만기 이자율 연 3%의 신주 인수권부 사채인데요. BW라고 하죠. 그런데 이 신주 인수권 행사 가격이 5만 원입니다. 지난 6월 달에는 LNF 주가가 4만 7천 원과 5만 원 사이 그 부근에서 움직였고, 그때 5만 원의 신주 인수권부 사채 발행을 했는데 주가가 그동안 워낙 많이 올라서 그 신주 인수권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 그래서 그 물량이 대량으로 출회될 가능성이 있었던 거죠. 지난 10월 21일에 기사를 보면은 신주 인수권 행사가 쏟아지고 있다. 신주 인수권부 사채 행사가 급증하면서 오버행 우려, 즉 잠재적 대량 매도 물량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달 10일 91만 주가 발행이 됐고 20일까지 신규 발행된 주식이 약 280만 주다. 행사가가 주당 5만 2원이기 때문에 엄청난 수익이 발생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물량이 매도로 쏟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또 다음 달에 나머지 물량이 상장이 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물량 부담이 작용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21일에 나왔거든요. 그런데 주가는 21일 이후에 추가 상승이 나왔죠. 그런 우려감이 있었는데도 24일과 27일 이틀간 엄청난 급등이 나왔고, 그러다가 오늘 갑자기 급락을 했는데요. 주가가 단기간에 엄청나게 많이 오른 상황에서 100% 이상 올랐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어제 음봉이 나왔죠. 상승이 둔화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화요일 날 상승하긴 했지만 그 전에 17% 상승, 7% 상승에 비해서 2.6% 상승으로 상승세가 둔화됐고, 아래쪽에 거래대금을 보면 거래대금이 이렇게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런 상태에서 음봉이 나오면서 마이너스 1.38%로 어제 그렇게 마감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 음봉의 저점을 깨면서 매물을 부르면서, 그러면서 오늘 급락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주봉 관점에서는요, 장기 우하향 중에 120주 이동평균선 우하향인 걸 볼 수가 있죠. 장기 우하향 하다가 처음으로 120주 이평선에 만나는 건데, 최근 2차전지 이슈가 워낙 좋다 보니까 그 120주 이평을 넘어섰고, 그러면서 이 15만 원 부근에 저항에 딱 터치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장기 하락 추세 중에 우하향 중인 120주 이평을 처음으로 넘어갔을 때, 그러면 어떤 저항이 있을 때 그 저항에 부딪히고 다시 되돌림이 나타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이 종목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을 쭉 한번 찾아보세요. 장기 우하향 하는 흐름이 나오고 장기 하락이 나온 이후에 우하향 중인 120주 이평을 이렇게 단기간에 많이 올라서 넘어가면 그 다음 어떻게 되는지, 대형주의 경우, 시총이 큰 주식의 경우 대부분 상승하다가도 되돌림이 세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이야기하는 겁니다. 120주 이평 처음 만났을 때요. 오늘 LNF는 5일 이동평균선이 깨지면서 10일 이동평균선 부근까지 내려왔습니다. 대량거래 장대 음봉으로 강한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아직 매도세가 강한 상황이죠. 10일 이동평균선 부근에서 낙폭 과대에 대한 기술적 반등 시도가 나올 수 있는데, 하락이 강하게 나오고 기술적 반등이 약하게 나오면 한 번 더 하락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부분 감안해서 대응해야 되겠고요. 기사에서 확인한 것처럼 또 공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잠재적 매도 물량이 남아 있기 때문에 LNF는 다른 2차 전지주에 비해서 좀 다소 약한 흐름이 펼쳐질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다음 달까지 그 잠재적 대량 매도 가능성이 있는 물량들 어떻게 되는지 좀 확인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겠고, 상대적으로 움직임이 견조한 에코프로 형제나 포스코 퓨처엠이나 삼성 SDI, LG화학 이쪽 종목들에 관심을 갖는 게 좋아 보입니다. 지난 25일 토요일에 올린 2차 전지 영상에서 분명히 강조드렸던 내용이죠. 많은 2차 전지 주들이 주봉 차트상 120주 이평 우하향 중에 올라가서 결국 이 상승에 대한 되돌림이 조만간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요. 다른 2차 전지주 예를 들면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거래 대금이 2조 원이나 터졌었고 굉장히 강한 상승 한파동이 나왔는데, 에코프로도 오늘 4.6% 하락하면서 5일 이동평균선이 깨졌습니다. 주봉 차트를 보면 우하향 중인 120주 이평에서 윗꼬리를 달면서 부딪힌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이번 최고가가 99,700원인데 제가 10만 원 라운드 피겨 부근에 저항이 겹쳐 있다는 부분 설명을 드렸었고요. 이렇게 차트에도 예전부터 10만 원 라운드 피겨 수평 추세선 저항이 있다는 부분을 표기를 해놨었습니다. 10월 28일 그 자리에서 부딪히고 오늘 한 번 더 그 자리를 윗꼬리를 형성하면서 저항을 받는 모습이 확인이 됐고요. 이제 5일 이동평균선이 깨지면서 최근 이 급등에 대한 조정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확인된 부분이고, 그러면 되돌림 비율로 봤을 때 이 상승에 대한 되돌림 비율 236 되돌림 비율이 있고 382 되돌림 비율이 있는데 4.2% 되돌림 비율까지도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죠. 주식이 상승을 하면 조정을 거치면서 다시 상승을 하는데 38.2%의 되돌림 비율은 과도한 조정이 아니라 일반적인 수준, 적당한 수준의 조정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거기까지 무조건 내려간다가 아니라 주식이라는 게 상승을 하면 또 조정을 거치고 또 다시 상승하기 마련인데, 그때 많이 나오는 조정 비율이 38.2% 되돌림 비율이죠. 두산 에너빌리티가 최근에 박스를 돌파하면서 급등 그리고 조정, 다시 급등이 나왔는데 그 조정 받을 때 비율을 보면 직전 상승 파동의 38.2% 부근에서 지지 캔들을 형성하면서 재차 상승이 나왔었는데요. 에코프로도 무조건 거기까지 간다가 아니라 최악의 경우 그런 피보나치 되돌림 비율, 그 피보나치 되돌림 선 부근까지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열어놓고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전에 이렇게 10일 이동평균선이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데, 강한 종목은 10일 이동평균선 부근에서 지지 매수세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번에 에코프로가 조금만 내려가면 이제 10일 이동평균선과 만나게 되는데요. 10일 이동평균선이 우상향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주가가 횡보해도 며칠 안 돼서 만나게 되는데, 10일 이동평균선 부근에서 지지 매수세가 유입되는지 확인하고 10일 이동평균선에서 제대로 된 상승이 안 나오고 10일 이동평균선이 깨지면 그때는 38.2% 되돌림 비율 자리까지 열어놓고 거기 부근에서 지지 캔들이 나오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당장 내일은 중요한 게요. 여기 앞에 갭을 만들면서 상승을 했죠. 그 갭을 만들면서 상승을 했고 상승 이후에 내려올 때 그 갭을 메우는 자리에서 지지 시도가 나오는 것이 중요한데요. 강한 상승을 할 때는 그 갭 자리 부근에서 지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하락하려다가도 지키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내일 당장은 그 부근에서 지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다시 5일 이동평균선을 올라타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강하게 상승하는 주식 중에 가끔은 5일 이동평균선을 깨고 바로 다음 날 다시 5일 이동평균선을 올라가는 흐름을 만들면서 그 상승 추세가 연장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드문 케이스죠.
혹시라도 확률은 낮지만 그런 게 나오는지 내일 흐름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LG화학도 단기간에 엄청난 급등이 나오고 최근에 작은 쐐기형 모양을 만들었는데 오늘 쐐기형 하단과 올 이동평균선이 깨졌습니다. 급등에 대한 조정이 일단 시작됐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5일선을 타고 많이 올라간 주식이 5일 이동평균선을 깨면 상승에 대한 되돌림 조정이 나타나고 있구나 이렇게 확인이 되는 거고요. 그때 이평선 관점에서는 10일 이동평균선이나 20일 이동평균선 그 중간 어디서 지지 시도가 나오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고요. 아까 봤던 것처럼 피보나치 되돌림 비율을 체크를 해서 짧게는 236 비율, 조금 길게는 382 되돌림 비율이 어디 있는지 그 부분에서 지지 캔들을 만드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봉 차트를 보면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있는데요. 과거에 지지가 나오다가 깨지고 여러 번 저항받은 자리인데요. 대략 36만 9천 원 부근입니다. 주봉 차트상 우하향 중인 120주 이평을 처음으로 넘어간 건데 우하향 중에 넘어가면 상승에 대한 되돌림이 잘 나오는데요. 그때 이 저항받았던 자리가 지지로 바뀌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혹시 거기까지 눌리면 그 부근에서 지지가 나오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겠죠. LG화학의 30분봉 차트입니다.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이렇게 고점을 얼추 연결한 선, 저점을 연결한 선을 그렸을 때 쐐기 형태의 모양이 되면 쐐기형 패턴이라고 하는데 그 쐐기형 패턴의 완성은 이 하단을 깨고 내려가면 완성이 되는 건데요. 오늘 아침에 정규장이 시작되고 하락이 나왔고 10시가 좀 넘어서 그 쐐기형 하단을 깨면서 단기 급락이 이어졌는데요.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쐐기형 패턴을 만들 때 쐐기형 하단을 깰 때는 단기적으로 조심을 해야 된다는 부분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차트는 로보로보의 1분봉 차트인데요. 지난 10월 24일에 장중에 급등을 하고 급등한 상태에서 이렇게 쐐기형 모양을 만들고 쐐기형 하단을 깨면서 하락이 시작됐고 그 뒤에 하락이 이렇게 세게 이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쐐기형을 만든다고 무조건 급락하는 건 아니지만 상승이 쭉 나오고 쐐기형을 만들면 그리고 하단을 깨고 내려가면 일단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LNF 하락 이유와 차트를 살펴봤습니다. 2차 전지나 현대차 하나오션, 두산 에너빌리티 등 공부하고 싶은 종목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 참고해서 주말에 영상을 제작해 보겠습니다. 차원이 다른 고퀄리티의 스윙 아카데미를 실시합니다. 이번 강의를 들으며 가장 크게 느낀 것은 시장을 대하는 저의 태도가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차트가 조금만 흔들려도 마음이 불안해져서 매도 버튼을 누르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강의를 들으며 기준을 세우고 원칙에 맞을 때만 움직이려 노력하다 보니 매매가 훨씬 단순해지고 편안해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무슨 종목을 사야 할지 몰라 헤매기 일쑤였는데 이제는 나름대로 걸러낼 수 있는 기준이 생겨 선택이 쉬워졌습니다. 아직 미흡하지만 작은 성취감이 생기니 공부할 맛도 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걸 못 배운다는 건 변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늦었을 뿐 지금 이 순간이 제게는 가장 빠른 때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의를 들으며 하루하루 배워가는 재미를 느끼고 그 속에서 마음이 젊어지는 듯합니다. 8,000개가 넘는 진짜 후기를 카페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회의도 자주 하고 눈치가 보여 호가창을 자주 볼 수 없어요. 아이들 챙기고 집안일 하느라 바쁜 전업주부지만 공부해서 틈틈이 주식으로 재테크해보고 싶어요. 스윙 트레이딩은 장중에 차트를 계속 쳐다보지 않고도 며칠 보유하면서 수익 낼 수 있는 매매법입니다. 전업 투자자들이 하는 빠른 호흡의 매매가 아니더라도 주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원리를 체계적으로 배워야 합니다. 본업이 따로 있어요. 지금 당장 전업 투자자가 되기는 부담되지만 주식 매매에 익숙해질 때까지 본업과 병행하며 연습해보고 싶어요. 초보자는 스윙 매매로 주식에 익숙해진 후 좀 더 빠른 단타 매매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아카데미에 비하면 유튜브는 맛보기 수준입니다. 기법 위주의 강의만을 듣고 주식 강의에 대한 회의감이 생기셨나요?
하승운의 주식 아카데미는 기본기부터 실전 기법까지 체계적으로 디테일하게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을 읽어보세요. 그 5분이 당신의 주식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